마침내 현무 -6 실전 배치, 핵무장 극비 기술 공개.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과 상호 확증 파괴 전략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시 핵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형 대전략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수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자립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예산과 인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기존 미사일 강대국들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리호 로켓을 개발함과 동시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의 핵심 기술인 300톤급 K 로켓 엔진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K 로켓 엔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독자적인 우주 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성공한 엔진으로 이 기술은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를 증가시키는 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용량 미사일 엔진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탄도 중량이 9톤에 달하며 이는 미국의 미니투맨 핵미사일이나 러시아의 유백 핵탄두 미사일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이 보유한 탄두 중량은 핵탄두 장착 시에도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 사례를 보면 탄두 중량을 조절하여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이를 응용하여 현무 -6 미사일의 사거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확보한 미사일 기술력으로 보면 현무 -6 미사일은 최대 6,0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장거리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00% 국산 로켓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는 곧 ICBM 기술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 우주로켓 기술을 활용해 ICBM을 개발한 사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도 현무 -6을 기반으로 전략적 억제력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이후 SLBM 개발과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사일 전력을 총괄 지휘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핵미사일 보유국들이 운영하는 핵심 조직으로 대한민국이 전략사령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곧 장거리 미사일 운용 능력뿐만 아니라 비상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한국이 SLBM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점과 함께 현무 -6 미사일의 실전 배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0km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자국의 주요 도시가 타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300톤급 로켓 엔진 기술을 활용해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를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현무 -6 미사일이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략적 군사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향후 미사일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무 -6의 성능을 개량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는 연합뉴스 김호준 김준태 기자는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현무 -5는 파괴력이 워낙 강력해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기념식에서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T1 위 원통형 발사관 캐니스터 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 -5 발사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현무는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명칭이다. 현무 -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 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이다. 현무 4 시리즈는 현무 -1을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현무 4에서 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에서 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에서 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다. 현무 -4와 현무 -5 모두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개발됐으나 탄두 중량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된 현무 -4는 탄두 중량이 2T이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현무 -5는 AT에 달한다. 탄두 중량 AT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무 -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사거리 3,500km 급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의 통상적인 탄두 중량인 1T의 기준으로 하면 현무 -5의 사거리는 5,00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반비례한다. 현무 -5는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고 발사관의 길이는 약 20m로 추정된다.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의 바퀴는 구축이며 발사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이 적용됐다. 현무 -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이다. 삼축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군이 현무 -5를 공개한 것은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행사에는 현무 -5 외에도 우리 군이 보유한 삼축체계 핵심 전력이 등장했다. 작년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장거리 지대 공유도 미사일이 올해도 모습을 드러냈다. LSAM은 고도 40km 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KAMD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킬체인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스텔스 전투기 F-35A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중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B-1B는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못하지만 최대 57T에 달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 22T, 나 B-52, 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한다. 지난해 국군의 날 당시 우천으로 비행이 취소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도 이날 기념식에서 하늘을 날았다. 최대 속도 마하 1.81, 시속 2200km에 달하는 KF-21은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체계 등 국산 최첨단 장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다. 2026년부터 기체가 공군으로 인도돼 퇴역한 F4와 현재 운용 중인 F5 등 모후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국내에 도착해 전력화된 해군의 P-1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도 서울공항 상공에서 위용을 과시했다. 민항기인 보잉 737을 해상초계기로 개조한 P-18A는 시속 900km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어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네 발로 이동하는데 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이 등장해 경쾌한 발걸음을 선보였고, 지난 6월 실전 배치된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수룡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2. 필리핀 공군 한국산 전투기 일대 야간작전 중 실종. 필리핀 공군의 한국산 FA-50 전투기 일대가 작전 도중 실종됐다고 필리핀 공군 관계자가 4일 현지 시각 밝혔다. AFPAP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남부에서 전날 밤 조종사 2명을 태운 FA-50 일대가 공산주의 반군과 전투 중인 지상 병력을 지원하는 야간 작전 중에 사라졌다. 이 전투기는 필리핀 중부 세부의 막탄 베니토 에브엔 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뒤 목표 지역으로 날아가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콘수엘로 카스티오 필리핀 대령 공군 대변인이 말했다. 공군은 성명을 통해 모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색 작업을 수행. 실종된 제트 전투기를 찾고 있다고 했다. 카스티오 대령은 우리는 여전히 항공기와 승무원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안전하다는데 매우 낙관적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FA-50과 관련된 첫 번째 주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출격한 다른 항공기들은 막탄 베니토 에브엔 공군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했다. 필리핀은 2014년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FA-50의 필리핀 개량형 버전인 FA-50PH-12대를 도입해 핵심 공군 전력으로 운용해왔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은 공군 해군 등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KAI와 FA-50-12대 추가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 내 약 1조 원 규모의 FA-50-12대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 6일 유럽 정상회의, 미국 빠진 우크라 지원 난제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끊는 강경책을 내놓은 가운데 유럽의 실질적인 중재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럽은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한 뒤인 6일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 27개국 정상회의에선 이 문제와 함께 유럽의 방위 강화를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 2일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 이후 우리는 긴급히 유럽을 재무장해야 한다며 6일 정상회의에서 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그 효과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런던 회의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과 함께 논의한 것을 전제로 공중과 해상 및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서 한 달가량 휴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정부 관계자는 3일 현지 시각 파이낸셜 타임스에 미국과 유럽의 추가 논의에 따라 다양한 사안이 논의에서 오갈 수 있지만 한 달 휴전은 합의된 바 없다고 말하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발표한 의지의 연합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는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유럽의 지원책이다. 휴전이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 사이에 놓일 완충지대에 주둔하고 그 뒤에서 유럽과 캐나다가 파병한 3만 명 미만의 병력이 우크라이나 도시와 주요 인프라 시설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위지의 연합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현실적인 여건의 문제이기도 하다. 막대한 병력과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 동부로 이동시키기 위한 물류 지원을 비롯해 최전선을 감시하려면 미국의 위성 및 정찰 항공기, 기타 정보 자산이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에 미군 자원 투입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유럽이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상 공격용 전투기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당장 어떤 국가들이 연합에 참여할지, 이들이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평화유지군 배치를 위해선 20만 명가량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 쳐도 탈냉전 이후 군을 감축해온 유럽은 20만 명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영국 BBC는 내다봤다. 텔레그래프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가운데 캐나다와 덴마크와 스웨덴, 네덜란드 및 발트해 국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유럽군 배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새 총리가 들어설 경우 상황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인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군 배치에 부정적이다. 또한 러시아가 위주의 연합을 반대한다면 연합의 실효성이 생길지도 따져봐야 한다.